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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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고요. 오늘 6시 라이브는 저희가 매주 함께 하고 있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지원사업단과 함께하는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주제로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의 김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저희 방송 나와주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에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 채널에 의사 선생님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사는 아니고 이제 제 전공은 보건교육이고요. 이 보건교육의 목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관리에서 여러 가지 그 건강에 관련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뭐 건강에 관련된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 개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동 개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생활 습관이 참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네. 원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정말 생활 습관 개선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그 5개의 인자 중에서 어떤 부분은 약물 치료라든지 본격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질환자라기보다는 건강위험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학적인 치료만큼 중요한 부분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생활습관 개선된 분들이 얼마만큼의 건강 수준이 개선됐는지 또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셨는지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사증후군이신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그 자료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먼저 잠깐 해보고 가도 될까요? 네. 랭커님 들어와 주셨고 정래나님, 보고 싶은 양PD님, 체크체크님, 딸기팔공님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하는 네. 이벤트가 있어요. 선생님 잠깐 네. 공지를 하고 가도 네네. 될까요? 네. 저희 박사님께서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홍해걸을 말한다라는 책이 오늘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부터 3분씩 추첨을 통해서 이제 친필 사인이 적힌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디 3가지를 좀 3분을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응원의 댓글 아니면 질문 많이 달아주신 분을 교수님께서 잘 기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안지아 선생님께서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많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브람스 조아님, 또 박명애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으니까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인데요. 사실은 이제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건강관리에서 이제 대사증후군이신 분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관리에서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대사증후군이 아니신 그런 분들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크게 4개의 그런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사증후군과 생활습관의 관련성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수정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행동수정 전략들을 스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대표적인 전략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지금은 대학에 있지만 이전에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연구소장을 하면서 네네. 그 대사증후군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네네. 프로그램 대상이었던 분들이 한 2,200명 정도 되고요.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8차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그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일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지역보건소에서도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이제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제공이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생활요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완전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방송 내용들을 많이 봤더니 대사증후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이미 다 하셔서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그 대사증후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그 위험 인자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평가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3개 이상의 어떤 그 위험 수준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뭐 복부 비만, 혈압,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중에서 3개 이상의 위험 수준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위험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강위험군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사실 이거는 이제 당뇨병의 사례인데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당뇨 환자의 규모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아래쪽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모글로빈 A1C라든지 이런 어떤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이제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이 위에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의 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진단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고위험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보건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이랑 보건학이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개개인을 건강하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인구 집단 전체 건강 수준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큰 그림을부터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 위쪽에 이제 이런 질환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의료적인 그런 그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저희 같이 보건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런 수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어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몇 년 내에 이런 질환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습관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 관리 수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관리 수칙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저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사증후군의 관리 수칙, 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앞에 조금 더 이제 큰 글씨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서 이 네.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복부 비만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그 진단 기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리둘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이제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허리둘레를 줄임으로써 이제 복부 비만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채소하고 이제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또 싱겁고 달지 않게 조리된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식습관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이제 많이 늘리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어디에 가서 나가서 나가서 뭐 스포츠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만성질환의 어떤 예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대사증후군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뭐 눕거나 앉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운동이 참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몇 걸음을 걸었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자주 들여다 보시면서 이제 걷기 같은 것들도 많이 실천하시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와 술 자제, 금연 실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 양의 어떤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뭐 심뇌혈관 질환의 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조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술을 자제하고 금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이제 피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담배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음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금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정 음주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실천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하고, 신체 활동하고, 그 다음에 담배하고 술을 이제 끊거나 줄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대사증후군의 관리 수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요,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대사증후군 관리 수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사증후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외에 다양한 뭐 그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만성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런 중요한 이런 질병들의 공통되는 그 위험인자라고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거를 네.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습관 개선의 단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생활습관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사증후군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생활습관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금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험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위험 음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과거에는 사실 음주량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잔을 마시는 네. 게 뭐 건강에 좋다라고 좋을 수 하는 있다. 네네. 네. 그러한 학설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잔의 음주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대사증후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로운 마음, 뭐 즐거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기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직접적인 이제 그러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보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담배 피시는 분들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폭식을 하거나, 맞아요. 뭐 단 거 많이 땡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술 많이 마신다거나, 뭐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운동 안 하면서 오히려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폭식, 과식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 이런 여러 가지 불건강한 그런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실 때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단팥빵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대사증후군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보는 게 이게 허리둘레잖아요. 사실 보통 뭐 지표라고 하면 뭐 혈압, 뭐 당뇨, 뭐 고지혈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허리둘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안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도 뒤에 나오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복부 비만을 이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흡연자들이 이제 흡연이라고 하는 게 복부 비만을 더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도 하거든요. 흡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생활 습관들을 좀 골고루 개선을 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최대한을 고루고루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갖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준비하기.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의 상태를 파악을 했으면 내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멈추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흡연을 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게 되다가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좀 약간 안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요요가 와서 그 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찐다든지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 세 번째 유지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네. 건강 그 생활 습관 개선 실천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선 이제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심각한 질병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관리의 가장 그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뭐 그런 건강 수치 같은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리둘레다 그러고 내 허리둘레가 지난번에 체크를 했을 때에 비해서 이게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더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대사증후군 인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검사 결과 이런 수치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제 문진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진표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의 생활 습관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가 지금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나의 또 음주 습관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나의 뭐 신체 활동의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검진을 받게 되면 같이 나의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의 식습관을 진단하는 간단한 문진표거든요. 네. 직접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 약간 부가 서비스로 나의 식습관을 보다 더 정밀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캡처해 보셔가지고 직접 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열문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아니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점수를 해서 다 더해 주시면 네. 요 이제 총점에 따라서 네. 만약에 내가 25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식생활이 굉장히 불량한 분량. 네. 그리고 뭐 26점에서 35점 사이다 그러면 보통이고 보통. 36점 이상이면 이제 적정한 그런 내가 식생활을 이제 실천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의 그 진단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36점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쉽지 않죠. 그쵸. 네네. 이게 매일 세 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저는 못하고 있고, 간식 엄청 먹고요. 네. 이거 튀김 볶음 요리도 엄청 먹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우선 나의 상태를 알았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개선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이제 미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여러 가지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네.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런 건강에 관련된 생활 습관 개선을 이제 시도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실천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편에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을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뭐 신체의 어떤 건강이 개선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은 많이 있겠지만, 이분한테 담배를 피는 것이 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가 주는 그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뭔가, 그것도 일종의 담배의 흡연이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사실 내가 담배를 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어려운 이제 그런 장면이 될수 어려운 있죠.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내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를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한 또 불편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먹는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불편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앉아서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혜택에 관련된 부분들의 인식이 훨씬 더 클 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상태여야지만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점은 뭔지, 이 나쁜 점은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네. 간이식 식생활 진단표 막 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까 네네. 크게 큰 화면으로 네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캡처를 얼른 하셔가지고 체크해 네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게 26점에서 36점이 돼야 보통, 36점 이상이 돼야 적정이고 그 이하면 불량이라고 하니까 네. 요거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네.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뒤에 행동수정 전략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담배를 피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간접흡연의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경제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값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주 또는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적정 음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적정 음주량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자리에서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2잔 그 이하,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1잔 이하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적정 음주라든지 과음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내가 혼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상황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주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과음이나 포흡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과음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런 게 거절 있나요? 미술,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무슨 동창회를 가면 술을 많이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동창회에 참석하기 전에 오늘은 술을 절대로 많이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술 마시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과음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술 많이 마시는 친구들 좀 당분간 멀리하고 또 그런 상황을 좀 멀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활 습관을,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뭐 술 마시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시간대에 보다 더 생산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어떤 음주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관련해서는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뭐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채소 섭취량을 이제 많이 늘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철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매일매일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식도 채소나 과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리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신선한 그런 상태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채소를 섭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뭐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에서 이제 소금이 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맛이 없어서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럴 때 좀 맛있게 요리를 하면서 나트륨 섭취는 좀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조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시고 활용하고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단순한 사례인데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의료기관에 근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그 식행동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저희 직원들이 먼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해봤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한 끼 식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두부예요. 그리고 이게 견과류예요. 견과류? 네. 그래서 이제 요 한 끼 식사가 요만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두부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견과류를 통해서는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이고요. 네.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여기 뭐 사과, 양배추, 과일인가요? 토마토, 네. 그다음에 오이, 이게 채소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끼에 요만큼씩 먹고 세 끼를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그러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최정의 이제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 미국에서 나온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이제 열흘 동안 이제 해봤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 수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고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녁 한 끼나 아니면 주말에만 도전하세요.
아, 이렇게 하루 말씀을 한 끼 정도만?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양질의 지방 섭취 그리고 채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는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미량의 그런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이 많이 발생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만 식사를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약간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이러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같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걸 딱 열흘 동안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네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열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체중 감량,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제 좀 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kg 정도가 빠졌고요. 이거를 한 끼만 하신 거예요? 열흘 아니요, 동안? 세 끼를 다 네, 열흘 동안 하셨을 네네, 때? 열흘 동안 직원들이 한 와, 2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네네네. 평균적으로 2kg 정도가 빠졌고 그 다음에 네. 피검사 상에서 봤을 때 네. 뭐 간 기능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개선 효과가 있어요. 딱 열흘 만에. 우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우리 건강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부 좀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극도로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하루 종일 이렇게 무기력하고 머리가 안 좀 돌아가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멍하고 이제 연구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살이 빠지고 몸에서 이제 뭔가 신체가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섭취하는 이런 내용들의 영양 성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이 섭취가 안 된다라고 하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는 문제고요. 이거를 이제 가끔씩 간헐적으로 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 식단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견과류 있고 사과, 두부, 오이, 토마토, 양배추 이렇게인가요? 네네. 네. 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거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도 그 생활 습관 개선에서 보통 30분 이상 걸어라. 그리고 보통 뭐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운동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30분 이상은 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분을 쭉 하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고 하면 그거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10분, 10분 하루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해요라고 하지 마시고 뭐 점심시간에 10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퇴근 때 10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자가용 운전하지 않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더 많이 걸으실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쪼개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이제 그 건강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하루 15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그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라든지 암, 그 다음에 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이렇게 감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짧은 시간이라도 실천을 빨리 시작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작정하고 운동하는 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진짜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거라도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뭐 스탠딩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서서 무슨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런 어떤 그 책상을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요즘에는 많이 그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서만 업무를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서서 또 진행을 하시고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가능하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음. 이제 신체 활동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울 증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울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냥 우울감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생활 실천이 우울한 그러한 그 기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햇빛 많이 보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유지하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느냐를 이제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한 다음에 전후에 피 검사하고 뭐 소변 검사하고 허리둘레 재고 체중 재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개선됐는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다져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하고 후에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다음에 나의 생활 습관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벌써 네. 40분이 넘었어요. 네.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고위험 상황은 오거든요. 네. 우리가 뭐 다이어트하고 담배 끊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무너지는 상황이 언제든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흔들리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시는 과정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략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궁금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에는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의 보건소에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건소에 가면 이런 생활 습관 개선, 행동 수정의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분의 이런 과정들을 이제 도와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우선 생활 습관 개선의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런 준비 단계를 통해서 이제 동기가 유발이 되고 그러니까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심을 하게 되면 실천을 시작하게 되고 유지하는 단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태도,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건강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물론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건강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제 이렇게 충분 조건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기술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환경적인 그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건강 지지적인 환경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었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흡연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회사의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그런 환경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도 그런 불건강 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나는 원래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이제 이랬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뭐 그런 어떤 건강 관리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같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점심시간에도 점심 식사 빨리 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걷고 뭐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회사 환경도 진짜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런 뭐 보건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하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제 금연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 1대1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금연을 도와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업장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흡연자들을 1대1로 도와드리며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회사 분위기를 이제 금연을 유도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바꾸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적인 환경 조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대사증후군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역 보건소나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건강 검진을 어떤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면 검진 후에 사후 관리로 네.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이나 어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1대1로 건강 상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운동 처방도 해드리고, 네. 또 영양 진단하고 영양 처방 이런 것도 영양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가 관리에 관련된 소책자나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건강에 관련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뭐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건강 수첩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지만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앱을 가지고 이런 모니터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은 어떤 그 식사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이런 칼로리 같은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식품들 더 많이 섭취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전문가들이 제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경우에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에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 프로그램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만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하시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여기 보시면은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셨거든요. 3분의 2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오. 대사증후군인 분들 100명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전후에 건강검진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65명은 대사증후군이 더 이상 아니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 그러네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철저한 좀 약간 그 인텐시브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을 경우고 이쪽에 보시면 이건 대조군인데요. 대조군도 반 정도는 개선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기했어요. 대조군은 사실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정보만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개선이 그러네요.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셨던 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정보를 드리고 기술 발달 뭐 이런 것들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대조군에 있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생활습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검사해드리고 네.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머.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라고 하는 어머, 것들을 이제 50%나 발견을 하게 된 어쨌든 거죠. 개선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그렇잖아요. 예, 평상시에 이렇게 막 풀어져서 생활하다가 네, 뭔가 다음 체크 주에 이제 건강검진이에요 이러면은 술도 좀 덜 조절을 먹고 알아서 하게 그다음에 되니까. 좀 살이 좀 빼가지고 가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고객들이. 그러니까 체크하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래서 자극이 이제 된다. 이게 체크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주의를 하고 노력을 네. 하신다라고 해서요. 오, 그러네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생활습관 개선은 네네. 확실히 효과가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네. 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진짜 꽉꽉 채워서 강의를 너무 네. 잘 해주셨는데 네.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는 모든 분들이 왜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되는지 네네네. 정말 뼛속까지 네. 꼭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많이 쌓였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은 아쉽지만 저희 다음 대사증후군 라이브 때나 아니면 비욘디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네, 혹시 네. 기억이 나시는 아이디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네. 네네.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벤트로 당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딸기 80님. 근데 저희가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 그래요? 앞방송에서부터 딱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딸기 80님 이미 타셨어요. 하셨어요? 네, 혹시 다른 분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앙이님. 네, 앙이님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안남주님. 안남주님도 기억이 나시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기억이 남으실까요? 랭커님. 랭커님,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네네. 안남주님, 앙이님, 랭커님, 이렇게 저희가 공식 메일로 연락처, 주소, 뭐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필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아쉬우니까 질문 딱 2개만 받아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오른쪽에서 혹시 눈에 띄시는 질문이 있으면 딱 2개만 더 받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눈에 띄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딱 픽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사증후군 당뇨 개선을 위해서 다이어트, 운동, 식사 비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기님 질문이에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생활 습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제 사람마다 사실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을 골고루 다 개선을 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진단이 좀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 검사를 통해서 신체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생활 습관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모든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주세요. 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운동한다고 네.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더 오르지 않게 하는 걸 신경 쓰라는 게 맞나요? 뭐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혈압이 135에 80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혈압이 높으신 단계는 아니고 약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위험 인자들이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 약물을 처방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혈압을 식습관을 개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을 빼고 하시면은 혈압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이제 5가지 그 대사증후군 인자 중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가장 개선이 빨리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중성지방이었어요. 중성지방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혈압이었거든요. 혈압
또? 네네. 네. 그래서 더 오르지 않게 하는 걸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키시면. 네.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좀 받아봤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너무 말씀을 근데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와서 충분히 잘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에요. 너무, 네. 혹시 이후라도 네. 이제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다면 저희 네. 영상에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교수님께서 시간 되실 때 네네네.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영상 하겠습니다. 업로드 이후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대사증후군을 위한 생활습관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질문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